박정화 의원이 준비해 오신 판도라 바로 이어보죠. 저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부제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이거 영어 제목인데요.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모든 게 다 잘 됐었어요. 부동산도 굉장히 잘 됐고 국민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 하고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았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들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하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좀 덜어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땡땡땡 정부였다. 문재인 정권은 땡땡땡 정권이었다. 문재인 정권은 정직한 정권이었다. 제가 하고자 했던 거하고 이제 정반대가 나와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제가 가져온 정답은 속임수 정부였다.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왜곡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. 소득과 고용, 집값에 대한 주요 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포착하고 황수경,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했습니다. 감사원은 통계 왜곡에 당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통계청 조사를 일단락한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동안 감사원 행보로 미뤄보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고위급 인사까지 조사가 확대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.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.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 씨의 피격 소각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받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 통계 조작 사건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죠. 이미 감사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건이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고 또 한 건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통계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보면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 힘들어했고 그다음에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대비해서 50%가 올랐다 이런 통계도 막 나오고 하는 차에 장관께서는 11% 올랐다는 발표를 해요.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?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? 감정원 통계로 11%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. 몇 퍼센트요? 11%라고 알고 있습니다. 11%요? 네네. 과연 이 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니까 통계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유리한 표본을 이용한 흔적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이익도 줬다는 의혹까지 좀 생기고 있는 건이거든요.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 두 번째는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문재인표의 굉장히 소주성. 대표적인 그래서 성장 정책. 처음에 보면은 사실은 통계가 안 좋았다고 나와요. 통계청 발표. 정부 정책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아 그래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세우겠지. 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통계청장의 인책이 생기고 홍장표 당시 수석이 발표했었던 자료를 백업했다는 강모라는 분이 결국엔 그 사람이 갑자기 통계청장으로 와요. 이후에는 계속 보면은 좋은 통계가 나와. 이게 뭔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통계 조작도 있었다. 자, 이게 이제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이제 통계라고 했을 경우 이제 조사 대상과 조사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. 근데 과거 시점에서의 통계이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통계를 분석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 영역에서 다 통계 조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호 검증이 되는 거예요. 정부 발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? 그러면 또 정부도 또 반박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좀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지금의 대통령실과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걸 검찰에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하나의 어떤 일정한 메커니즘이 작동돼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정권의 주요 정책과 인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건도 그 건이라고 그런 보세요? 가운데 있는 것이죠. 지금은 뭐냐면
이걸 의도성을 가지고 조사해서 수사해서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을 갖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거는 정책 검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?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해 피격 사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. 지금 관련자들의 소환 역시 뜨거운 이슈입니다. 국정원 자료를 삭제한 의혹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. 지난주 12시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. 박지원 전 원장이 더 눈길을 끈 이유는 포토라인에 선 모습부터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아주 달랐어요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출석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오늘 특히 가장 추운 날씨에 기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. 삭제 지시는 없다고 하셨지만 보안 유지라든지 보안 교육은 실제로 실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검찰에서 얘기하겠는데요.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입니다. 자, 그만할까요? 예, 감사합니다. 예. 기자들 질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역시 오래된 경륜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떳떳했던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기자들 질문 응대까지는 좋은데. 네.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우리 김현정 앵커가 진행하시는 라디오 프로 직접 나오신 거 내가 맞습니다. 들었는데 완전히 180도 또 얘기가 바뀌시더라고요.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7시간 분량의 SI 자료를 열람하신 뒤에 그 일부를 무단으로 삭제했다. 사실이 아닙니다.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. 그리고 내가 지시했다 하면은 지시한 말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아요.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. 삭제가 되더라고요.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서버가 그 데이터베이스 내가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. 거기에는 저장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활용되는 서버에서는 삭제나 고침이 가능하더라. 비겁하다.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. 여태는 삭제 지시한 적 없다, 조작한 적 없다, 그대로 되어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저는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일단 개인적으로는 실망했다.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저도 이제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. 그러면 첩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? 여러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이 이제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정보에 대한 판단을 1차 판단하고 2차 판단하고 3차 판단해서 월북 추정이라는 결론을 내는 거 아니에요. 그것이 국회, 정보위라든가 국방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.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월북 추정의 근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보 자료를 대통령이 됐든 국회가 됐든 공개를 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이 자체가 끝나는 건데 지금 뭐냐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보통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지역적인 걸로 가서 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로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로 가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수사의 방향이거든요. 서해 피격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월북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보의 취합 과정과 거기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. 그걸 가지고 보면 되는 건데 그것은 안 하고 다른 것으로만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.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.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서버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 월북 추정을 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정보를 취사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. 월북이라고 필요한 정보만 취합해서 어딘가에 보고하고 지금도 국회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에도 그런 자료만 올렸고 나머지는 다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.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. 자, 지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야권의 어르신이거든요. 그리고 워낙 또 빅스피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박지원 전 원장을 바라보는 민주당 심경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이번에 복당 심사를 했는데 지도부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, 박 의원님.
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.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.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소도 보고 중도 보는 거예요. 아, 길을 가다 그렇습니까? 보면. 대승적 차원,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해도 그게 과거 뭐 야권 분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지금 당 지도부가 당이 다 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판단도 있을 거라고 봐요.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복당과 관련해서 이 서해 피격 사건이 쟁점이 됐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박지원 원장이 국민의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? 안철수 의원과 함께. 그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야권 분열의 이제 핵심 인사였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이 시점에 맞느냐? 그렇지만 최고위원들 대부분 분들은 박지원 원장이 들어와서 빅스피커로서 얘기해주면 결국은 야권 지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? 아 그럼 정청래 의원 한 분의 반대가 얼마나 셌길래 그게 안 된 거예요?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거냐면 만장일치였어요. 대부분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다 합의해서 서로 이제 그게 이제 정치입니다. 만장일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에서 그걸 추진하고 그 과정을 이재명 당대표가 쭉 기다려줬죠. 모든 일을. 원래는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자.